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교수님의 강연들 중에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교수님한테 열띤 또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메모지를 좀 교수님한테 좀 메모지로 펜을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그 청중들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만 그 교수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1분 1답이 아니고 한번 모아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교수님하고 우리 정 선생하고 두 분. 예,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단 이제 좀 이제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강대호라고 합니다. 제 교수님 강연 참 많이 들었고 오늘 토크쇼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또 정진우 우리 소장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저 최 교수님께서 탈공업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일자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젊은이들도 그렇고 탈공업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인력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시는 뭐 구글이나 우리가 아마존 같은 그런 데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학자 측면에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그 우리 자동차 산업이 2025년도 되면은 사실은 내연기관 생산이 거의 중지됩니다. 근데 불과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5년 뒤에는 내연기관이라는 그런 생산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의 우리 부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다 문을 닫으면은 과연 무슨 정부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의 기업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른 업종으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문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독일은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은 벌써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산, 울산은 1차, 2차 밴드에서 먹고 사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 그 부산 지방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탈공업화 하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이 뭡니까?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을 만든다고 한 지가 노무현 대통령 10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첫상을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체했기 때문에 투포트가 꼭 필요합니다. 왜? 야간에 24시간 공항이 없습니다. 인천은 지금 1차, 2차하고 3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은 서울 관료들이 지금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관료들이 지금 국토부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논리로 하지 않고 이 서비스업이 결국은 발달하려면 공항이 생겨야 되는데 이 공항이 생겨야만 우리 부산이 서비스업이 발달됩니다. 그래야 비행기를 타고 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질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이런 공항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학자로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지금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그또 말씀을 하시고. 예. 저는 저기 교수님보다는 오늘 주인공인 정진우 위원장님한테 좀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북한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이 강연을 들으려고 내려왔는데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부산은 경제가 안 좋습니다. 부산 경제 안 좋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안 좋은 게 전국의 18개 시도 중에 60대 이상 인구가 부산이 밑에서 4등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보다도 60대 인구가 많아요.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이, 삼성이 있고 충북은 음성하고 충주에 도시 기업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30대 인구도 전국 18개 시도 중에 밑에서 네 번째로 30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노인가 바다죠. 노인가 바다입니다 진짜. 제가 40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40대인데 제가 90년도에 20살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내 또래 20대가 100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40대가 부산에 65명밖에 없습니다. 35%가 빠져나갔어요. 원래 40%까지 빠져나갔다가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그래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기 근처에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은 경제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들어서기가 좋고 혁신 이제 탈구화가 돼가지고 혁신 기업들이 들어서기가 좋은 데가 강서구입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명지 신도시하고 스마트 도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에 지역구 민주당의 위원장님이 변호사가 아니고 중소기업 혁신 본부장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 강서구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다시 30대, 20대 인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0대 인구들은 뭐 어디 용인에 가 있고 울산에 가 있고 창원에 가 있으면 거기서 애 놓고 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못 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20대 인구들이 안 떠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60대 이상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3명 나오면 한 사람은 일산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용인 수지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울산 창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에서 타고 다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말로는 부산에서 김치 택배가 외부로 제일 많이 나간대요. 자식들한테 보낸다고. 그만큼 지금 부산에 젊은 인구들이 없는데 그게 가장 젊은 인구들을 다시 불을 땡길 수 있는 데가 강서구거든요. 거기서 우리 정진호 소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은 정리하는 발언으로 하도록 하고 앞에 하시죠. 교수님이 하시죠. 교수님 먼저. 그런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뒷분이 얘기한 거와 관련 듣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춘천에 강연을 갔을 때요. 거기서도 이제 춘천 경제가 거기도 자영업 중심으로 돼 있고 춘천은 더군다나 이제 거기 상수도 이제 그러니까 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산 저기 의왕댐 덮어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춘천이라는 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영업 정도 있고 관광업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춘천 같은 경우 이렇게 어저께라서 조금 일찍 내가 춘천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림대도 친구 교수도 있고 총장님 친구로 해가지고 했는데 딱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춘천 같은 경우요.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제조 유치하는 거 불가능한 거 본인들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거기 보니까 관광 저거다 보니까 레고랜드를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추진해서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춘천시에 세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세금을 좀 이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춘천 같은 도시가, 그리고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우리가 활용을 뛰려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돼야 돼요. 20대가 그러니까 20, 30대가 그러니까 정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20, 30대가 정주하게 하면요. 대기업들도 옵니다. 세계적인 그러니까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젊은 인재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대기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쫓아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력이라든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일거리를 만들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에서 대기업들도 글로 오지 말래도 온다. 대기업들도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사람들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힘들죠. 힘든 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어떤 투자를 하냐면은 기본소득을 좀 제공해주라. 그리고 주거시설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라. 그걸 투자 차원에서
그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 자영업도 될 거지, 자영업을 잘 되게 해가지고 자영업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자영업도 잘 된다. 이 인식의 답을 바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만들어야지만 대기업도 들어온다. 관점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세금 걷어들인 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 이제니까 우리가 강대우 교수님께서 얘기한 거, 제가 이제 탈공업하는 걸 던졌는데, 지금 이런 구글 같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더라도요, 지금 보게 되면 노동시장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노동 조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피하려면 결국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그걸 집중할 수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저는 각 지자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자기 지역을 그러니까 좀 매력적으로 만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연기관 그 부분과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건요. 현대 그러니까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사실상 이제 경영을 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걸 다뤘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이 중요한지를 지난해 알았다고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많이 발목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템포가 좀 늦었다는 걸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차 밴드 말씀하셨지만은 내연기관 중심으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하고 또 틀린 게요. 조선하고 또 틀린 게 이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자리하고 굉장히 저희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도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주력 산업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인데 지금 자동차마저 그래야 되거든요. 좀 끔찍한 겁니다. 상황이 지금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그러니까 대책을 아까 관료들의 그 태도 저 동의합니다. 관료들이 지금 뭐냐면 박근혜 때 정부 때 그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책상 속에 감추고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저기 이렇게 제출하고 있어요. 제가 책에도 제가 그걸 썼을 거예요. 지금 산업정책으로 내놓은 게, 산업정책이라고 대통령한테 바친 게 2016년도에 산자부에서 만든 산업정책을요, 2016년 12월 달에 확정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발표를 못했어요.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은 2017년 초에 발표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되는 바람에 그게 책상 속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산업정책 관심 가지니까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바친 거예요. 근데 관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컨트롤 들어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기재부에다 맡기면 절대 안 된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문제는요. 저는 사실 공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은 이 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요. 한번 봐보세요.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조선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사들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이게요. 그렇죠? 공단이 지방에 있어도 그 본사들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는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더라고요. 그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쇠퇴했을 때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진화시키기 위한 자원도 우리가 불충분하죠. 자원도 불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를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가지 말고 하는데, 그게 해가지고 지방에 제가 지난번 산업단지 그 행사날 가서 그런 얘기한 게 뭐냐면, 산업단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들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공유자원 하나 이 개념 속에서
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는 적합한 이런 이 정책을 산업 정책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걸 중앙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저 해결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처럼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이 그 북적거리는 그 도시를 아까 우리 그 질문자가 서울에서 오신 질문자 제 후배입니다. 네. 극성입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런데 그 우리 강서구하고 여기 북구 그 화명 금곡동 이런 데도 어쨌든 청년들이 몰려오는 비전을 만들어서 그런 청년 도시, 젊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산의 활력을 또 만들어 나가는 또 것과 겹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동남권 경제에 또 상당한 상징적인 곳이 된다. 이 낙동강 주변이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싼 집을 줘야죠. 청년주택 줘야죠. 청년주택, 신혼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명지나 우리 화명동의 비싼 브랜드 아파트 옆에 청년주택 짓겠다고 하면은 주민들 데모합니다. 이제 그거를 정치인들이 풀어내야 돼요. 거기서 청년주택을 계속 짓겠다고 하면 표 떨어져서 선거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표가 압도적으로 80% 정도 받는 사람 정도 되면은 한 30% 게임을 각오하고 밀어붙여가지고 표 떨어지더라도 50% 가지고 또 당선되는데 다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이거 내놓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씩 주는 이런 사무실 말고 보증금 1,000에 월 10만원 주는 이런 사무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떨어져가는 사무실이 아니고 주차장 좋고 엘리베이터 좋고 그래야 청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창업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금을 내가지고 땅 만들어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쉽게 통과가 안 됩니다.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사실. 청년 아파트 안 되고 결정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 아르바이트 이런 데 안 쫓기고 청년들이 좀 연구하고 창업할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청년 수당 줘야 됩니다. 청년 수당.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젊은 놈들 놀고 먹게 하는 벌어들이려고 청년 수당 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그것도 TV조선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조선에서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TV조선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채널A 심지어는 SBS, CNBC 뭐 이런 데 와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수당 준다 하면은 나라 베네수엘라 꼴 만들려고 작정한 놈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정치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느냐? 잔치집에 가는데 잔치집에 조상집에 가 앉아있고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녀석 부지런하더라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그 경제관료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꽉 틀어잡고 있는 그리고 재벌들하고 사실상 상당히 교감도가 높은 그 연합군들에 맞서서 믿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는 이 국민들 등에 없고 정치인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청년들에게 돈 좀 주고 청년들에게 싼 집 주고 싼 사무실 줍시다. 청년 수당 줍시다. 세금 좀 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싸우게 하려면 정치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제학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제통들이 주로 보면은 관료들입니다. 관료 출신들을 영입해가지고 공무원 할 때 그대로 민주당 옷 입혀가지고 하니까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홍종학 교수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 가셨어요. 경치면에 이제 홍종학
그 의원, 최근에 중기부 장관 하신 분, 그런 분들 한두 분 가지고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100명 넘는데 그 중에서 말빨 안 믿깁니다. 그리고 어렵잖아.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 바쁜 사람들이 그 말 오래 안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는 좀 더 연구하시고 차차 검토합시다 이라고 그냥 다 끝납니다. 그 대신에 뭐 그냥 자기 동네에 길 닦고 다 해놓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냐 아니면 하다가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도야보는 아까 우리 부청장님께서 오셔서 여기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남성분들만 많이 보셔서 그런가 그 여성들이 관심 가지면 소프트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진우 소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우리 북구하고 강서구에 계시는 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렵게 최 교수님 모셔서 조금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 강연을 힘들게 이런 자리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정치를 하겠다는 제 혼자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뒤에서 안 받쳐주면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저하고 저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정치하고 잘 못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공감해서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내 동문이고 우리 집에 뭐 결혼식 할 때 왔더라 아니면 어제 아침에 우리 뭐 조기축구 하는데 얼굴 때 내 비쳤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정말로 비전을 가진 그 정치인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것 그런 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경제가 나아집니다. 우리 경제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삶이 나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도 나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후배님의 질문에 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공간에서 사람이 2시간 지나면 저도 줄이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참을성이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1분 스피치만 듣고 이제 마치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 특별하게 저 새로운 얘기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청년들 뭐 임대주택을 이렇게 막을 때 주민들이 자기 집값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소위 뭡니까 집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수입 얻어서 쓰시는 분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격본다 해가지고 반대들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없게 돼버리면은 그게 이제 고령화의 시작이에요. 고령화라는 게 별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걸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분모에 차지하는 구성을 차지하는 인구들이 연령층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이제 남게 되면은 그 지역은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옆에 일본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러니까 공동화가 되게 되면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좀 길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지역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걸 만약에 원한다면은 활성화돼야지만 그 지역에서 장사도 하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집값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지키고 싶으면요 활성화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활성화시키는데 젊은 사람 없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사람 없는 지역이 활성화된 적 없어요. 저기 그러니까 은퇴하고서 그러니까 휴양도시 이런 데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품지 못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좀 시야를 좀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